가수가 비료가 너무 많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예를 들어서 샤인이 잘 착립이 안 된다든가 착색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오고, 더 심하면 뭐 수량도 감소가 되고, 예를 들어서 EC가 1.5 이상 되면 10%가 감소하고, 거기 이제 써 있죠. 뭐 3점 매치되면 25%가 감소가 되고, 또 소야분에 비료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 뿌리가 다 까마지죠. 까마져요. 그래서 점점 농사가 안 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하우스 안에다 하실 때는 이제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아까 여기도 이제 잠깐 조사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조사를 했는데, 이 집에는 아주 비료를 조금 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시도 아까 한 군데는 0.9, 하나는 뭐 1.0 정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샤인을 재배하는 농가 중에서 이런 농가는 10%도 안 돼요. 가서 다 재배하면 너무나 많이 주셔서 이 시가 12인데도 있어요. 12. 5통은 3이 넘고, 5통은 2.5 다 넘고 3이 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너무, 근데 이 집은 뭐가 문제냐, pH가 너무 높아요. pH가 지금 7.5를 넘어요. 두 군데가 다. 그래서 7.5가 넘으면, 뭐 7.5가 넘어도 재배 안 되는 건 아닌데, 미량 요소들이 거의 안 들어가죠. 7.5가 되면. 그래서 아무리 이게 뭐 넘어도 7을 넘는 건 좀 그렇고, 미량 요소나 여러 가지 때문에 한 6.8 정도를 넘어가면 안 되죠. 물론 뭐 밑으로 낮아져서 5.5랑 이제 5.8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물론. 그러나 이게 더 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8을 넘는다는 거죠. 8을 넘으면 아주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여기다 화학비료를 줄 때 어떤 걸 쓰셔야 돼요?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유황 분말을 하는 건데,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농가는 굳이 7.45 되는 농가는 굳이 뭐 유황 분말을 넣어서 분답스럽게 그걸 또 처리를 잘못해서 많이 넣으면 또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농가는 유황이나 황산가리를 계속 쓰면, 뭐 10년 정도 쓰면 0.3이나 0.4가 떨어지니까 알아서 조절이 됩니다. 비료만 바꿔 쓰면. 그러니까 뭐 그건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걸 다 조사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소분이 엄청 많아요. 그건 질소분이 어디서 왔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화학비료 많이 주지는 않아요. 화학비료는 조금만 많이 주면 뭐 수세가 굉장히 강해지고 이런 걸 몸으로 다 체험하시는데, 제일 문제는 유박이라든지 또 포데티비를 많이 주셔갖고 문제가 이제 생기거든요. 포데티비 같은 거에는 어떻게 돼요? 2%가 질소질이 들어있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20kg가 한 포잖아요. 그러면 2%라는 거는 대개 질소 거름으로 치면은 400g. 400g을 요소 비료로 환산하면 880g 나와요. 요소 880g이 있는 거예요. 저 포데테비 한 포에. 유박은 어떻게 돼? 유박은 5% 내지 6%가 질소질이 있어요. 그럼 20kg 곱하기 하면 한 1.2kg 나오고, 1.2kg를 요소양으로 바꾸면 한 2.6kg 정도 나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유박 한 포에는 요소 비료로 계산하면 2.6kg, 거의 3kg에 가까운 게 있습니다. 이게 시바르당 따지는 게 이렇게 많이 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뭐예요? 샤인은 캠벨보다는 수세가 약하지만 어떻게 돼요? 수세가 강하죠. 수세가 강하고, 그 다음에 대리께보다는 약하고, 그 중간 정도에 있죠. 그러니까 캠벨보다 많이 주면 안 되죠. 캠벨보다 적게 주고, 거봉이나 무슨 비오네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 중간쯤에 있어요. 그 얼어 죽는 온도도 한 마이너스 15도에서 마이너스 17도에 이제 얼어 죽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거죠. 거봉 같은 거는 마이너스 7도만 돼도 위험한 건데, 그래도 샤인은 지금 확실한 성적은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마이너스 15도에서 마이너스 17도가 되면 위험한 거죠. 1월 달에 온도가 이제 그 정도 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할 때 pH가 이제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센터에서 이제 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냐? 그래도 뭐 6.7이나 6.8 정도는 괜찮은데 7이 넘는 건 안 됩니다. 7이 넘는 건 미량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량요소 비료를 따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pH를 낮춰주는 게 이제 가장 좋고, 또 이제 이런 데는 위험한 게 뭐예요? 질소 비료를 줘도
pH가 너무 높으면 질소비료를 줘도 휘산돼서 날라가요. 그러니까 질소비료가 많이 못 먹죠. 물론 뭐 질소가 안 들어가는 거 좋은 점이 있지만 너무 높고, 특히 뭐가 문제가 되냐, pH가 또 높으면 붕소가 안 들어가요. 붕소. 이 붕소는 왜 중요해요? 붕소가 부족하면, 포도에 붕소가 부족하면 씨가 안 맺혀요. 물론 뭐 씨가 안 맺히는 게 좋은데, 이거 뭐 1차 처리도 하고 지에 1, 2차 처리하죠. 그러나 붕소가 부족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과일이 크질 않고 맺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pH가 높아지면 이 붕소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죠. 과수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붕소가 부족하면 열매가 제대로 안 달리죠. 붕소가 부족하면 제일 포도 중에서 오는 게 너슬포도가 되죠. 너슬포도 아시죠? 듬성듬성 수정이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이제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pH를 높아도 6.8, 6.7 이하가 돼야지 7.5 이렇게 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위험하죠.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토양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뭐 석회를 뭐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국가에서 나오잖아요.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매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양 pH를 다 검사를 받으셔서 그걸 받아서 6.5 이상 되면 누시면 안 돼요. 6.0 이상만 돼도 안 누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5.8, 5.7 이러면 석회를 넣지만 6.5 이상 되면 절대로 누면 더 손해입니다. 왜? pH가 놓으면 중성으로 가고 알칼리성이 가서 문제도 되지만 땅을 딱딱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석회는 왜 넣느냐? 토양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넣는 거거든요. 그 목적하는 바가 오면 더 넣으면 손해라는 거죠.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하셔야 되고, 제가 급해서 밑에까지는 다 pH를 못 재봤지만 아무리 뭐 포도가 천근성이지만 그래도 40cm, 50cm까지는 뿌리가 뻗어 있어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20cm 부분도 pH를 재보는 게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재봐야 된다? 40cm를 파서 그게 토양 분석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석회라는 건 이동을 안 해요. 거기 보시면 이제 몇 페이지에 있냐면 저기 6페이지 보십시오. 6페이지. 이게 좀 작게 인쇄가 됐는데 너무 여러 장을 할 수가 없어갖고 6페이지 보시면 어느 정도냐면 석회가 이동이 안 되는 거는 표면에 석회를 뿌렸을 때, 표면에 석회를 줬을 때 3년 7개월이 걸려야 20cm 밑으로 가요. 50cm까지 이동하려면 13년 몇 개월이요? 13년 후나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석회가 왜 중요하냐면 최소 포도나무는 40cm 내지 50cm 토양까지는 어떻게 돼요? 석회가 빨리 다 이동이 되고 pH가 교정되려면 처음에 재식을 할 때 충분히 구덩이를 파서 암거가 안 되는 데는 암거를 하시고 그 위에다가 석회를 잘 섞어서 pH가 6.0에서 6.5가 되도록 조절을 해주세요. 나중에 위에다 뿌리면 안 내려가요. 자, 노타리 쳐도 20cm까지는 잘 내려가는데 그 밑에 50cm까지 내려가려면 훨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논토양에다 하시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논토양에다 하시는 경우는 저 옆에 있는 토양에서 논에서 들어오는 물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록에 보면 23.8m예요. 25m 있는 데서도 물이 스며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 이게 논 한가운데 있으면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되냐면 논 한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다 여기가 있고 논 한가운데 있고 여기가 다 논이고 한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가운데 있으면 물이 스며들어오거든요. 거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하나 발생해요. 무슨 문제점? 벼 재배할 때 한 번에 비료주고 제초제 줘요, 안 줘요? 줄 때 벼에다가 한 번에 다 하죠. 비료 한 번에 주고 다 줍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몇 메타에서 물이 온다 그랬어요? 거의 23.8m, 약 24m에서 옆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사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논이 만들어져 있고 포도나무가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제초제 성분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오래되면 4, 5년 되면 들어와요. 뭐 10년 돼도 들어오고. 그래서 포도나무 피해를 받으면 여러분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논이 먼저 왔기 때문에. 논이 먼저 왔기 때문에 이건 민법에서 안 됩니다. 만약에 과수원이 먼저 가고 논이 들어오면 그거는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가끔 생겨납니다, 요새. 근데 금방은 안 들어와요. 만들고 금방은 안 들어와요. 한 6, 7년에서 10년 지나면 조금씩 제초제물이 너무 들어오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다 암거를 하시고 이 뺑뺑 돌려 암거를 하고 집수정을 만들어서 펌프로 뽑아 내셔야 돼. 그래야 좀 덜하다는 거죠. 아주 뭐 막을 수는 없지만 저걸 안 해놓으시면 금방 들어와요. 한 6년 뭐 이렇게 되면 금방 넘어오는데 저걸 하면 뭐 10년도 넘고 한 12년, 15년까지 괜찮아요. 헥타에도 넘어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평으로 돼도 얼마 온다 그랬어요. 23.8. 그건 조금만 늦은 거지 올라오죠. 하여튼 논 한가운데 올라오면 요새는 제초제 성분이 있어서 그 뺑 돌려는 뭘 해야 된다? 암거를 해서 그 물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뽑아내시는 방법은 없어요. 왜? 보상을 못 받으니까. 논이 먼저 들어온 데는 보상이 안 돼요. 율법상으로. 왜? 논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신 과수원이 들어가 있는데 논이 왔다. 그건 보상이 돼요. 이런 율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도에도 약간씩 나타나고 복숭아 이런 데서 민감하게 나타나요. 사과 같은 거는 논 토양에는 안 심으니까 안 나타나는데 포도는 이 건조한 토양에도 견딜 수 있고 이렇게 배수가 잘 안 되는데도 견딜 수 있는 특징이 있죠.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3주 동안 여기 물을 채워놔도 죽지는 않죠. 물론 뿌리는 뭐 까맣게 돼서 뿌리 양이 감소하는 게 3주쯤 있으면 한 25%쯤뿐이 안 남죠. 네? 죽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침수돼. 그러나 뭐 복숭아 같은 거는 나흘만 있으면 잎 다 떨어지고 새싹도 안 나오죠. 사과는 6일에서 7일만 있으면 잎 다 떨어졌다가 다시 새순이 나오죠. 근데 복숭아는 새순이 안 나와. 그러니까 복숭아는 이런 데 심으면 안 되지만 포도는 가능한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건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 심으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을 때 잘 파고 심으셔야 돼. 그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면 그게 나와 있냐면 심을 때 이렇게 저기 빈 프로젝터가 있으면 넘어가고 저기 조금 그림이 작 5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 되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5페이지 되면 여기서 1번에서 포도 재배할 때 어떤 시험을 하냐면 전밭을 다 일구고 유기물을 준 거, 전밭을 뭐 60cm를 개량했다면 30cm만 개량하고 주는 유기물을 2배로 한 거, 뿌리 있는 데만 고기만 파고 유기물을 준 거 실험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뿌리 있는 부분만 잘 파서 거기만 개량을 잘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데이터에 보시면 거의 2배의 수량이 나왔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과수라는 거는 새로 심을 때 전밭을 다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뭐 보리나 콩 이런 건 전밭에 비료를 주죠. 만약에 포도밭에 화학 비료를 준다 그럼 어떻게 주셔야 돼? 비료를 준다. 뿌리가 있는 부분만 주면 돼, 이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한쪽으로 나가는 게 얼마를 심으면 돼요? 우리나라 포도는 이렇게 가깝게 심었기 때문에 일본 같이 뭐 시바르당 뭐 12주 뭐 이렇게 심었으면 좀 틀리는데, 그러면 뭐 한쪽으로 1.5m 나가겠는데 우리나라 포도는 여러분 지금 제시거리가 어때요? 한쪽에 뭐 많아야 한쪽이 뭐 3.5, 3.8에다 한쪽이 뭐 2.8 내지는 2.5잖아요, 그죠? 그럼 한쪽으로 얼마 가겠어요? 많이 가도 1.2인데 1.1 못 가죠? 많이 가도 한쪽으로 75cm. 더 많이 갔다고 생각하면 한쪽으로 2m인데 2m까지 못 갑니다. 주로 가는 게 한쪽으로 75. 그러면 양쪽으로 1.5m죠. 그 안에만 관리 잘 하시면 돼요. 이론적으로. 그거보다 약간 줄어도 돼요. 한쪽으로 60, 한쪽으로 60, 깊이 60. 거기만 관리 잘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심으실 때 어디를 잘해요? 그 부분만 파고 거기다가 유기물을 잘 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토양은 암거도 하고 뭐
여기는 뭐 비가림을 완전히 했으니까 암거 같은 게 필요 없겠지만 이제 암거를 해야 될 때는 암거 하셔야죠. 그렇게 재배하시면 되는 거지 온 밭을 다 파서 하실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네,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비료를 나중에 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뿌리 있는 한쪽으로 75, 한쪽 양쪽으로 그러니까 1.5m죠. 그 폭 안에만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는 왜 안 주냐? 가운데 뿌리가 있어봤자 얼마 있는 거예요? 10% 내지 12%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나 10%는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뿌리가 많은 데만 더 열심히 관리를 하시면 돼요. 이게 과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수라는 건 전밭에다 주는 게 아니에요. 사과가 외성사 같은 건 어떻게 하겠어요? 양쪽으로 50cm만 비는 외성사가 M9. 그 다음에 복숭아는 어떻게 해요? 그건 조금 길게 많이 크니까 한쪽으로 그건 1m. 복숭아나 배는 한쪽으로 1m. 그러니까 직경이 2m. 그 안에만 하면 돼요. 큰 나무는. 포도는 한쪽으로 뭐 많이 커봐야 얼마요? 60cm. 한쪽으로 많이 커요. 그 안에만 하시면 돼요. 거기에 주로 85%에서 90%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비료를 줘도 그 부분에 주시면 되고 토양개량을 해도 그 부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왜 처음에 팔 때 잘 파야 되느냐 두 가지를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제 묘목을 심어놓고 여러분들이 뭐 수영을 뭐 웨크만식을 만들든지 덕식을 만들든지 뭐 여러 가지 수영이 나올 수 있겠죠. 하여튼 처음에 심고는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자르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조그마니까 30cm만 잘라도 얼마를 자르는 거예요? 뭐 1.2m 있는 묘목을 심었다 그래도 30cm 자르면 거의 4분의 1을 자르는 거잖아요. 나무가 다 컸을 때는 좀 잘라도 전체적인 거에 얼마를 차지하는 게 아니지만 어렸을 때는 많이 자를 수밖에 없어요. 왜?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3페이지에 보시면 전정 정도가 뿌리 생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과수는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뭘 잘 생각해야 되냐? 과수는 전정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새로운 신초는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신초가 많이 나왔으니까 뿌리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 전정을 심하면 심할수록 신초는 많이 튀어나오면 뿌리는 확 줄어버려요. 뿌리는 확 줄어요. 반대로 뿌리가 여러분들은 신초가 나와서 잘 자라니까 야 뿌리도 상대적으로 엄청 많이 나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반. 전정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뿌리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심을 때 구덩이를 잘 파고 그것을 토양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전정을 좀 해도 빨리 뿌리가 뻗치지. 그때 심을 때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제식구덩이라고 그러죠. 심을 때 제대로 안 해놓으면 뿌리가 빨리 안 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몇 년생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몇 페이지에 보면 중간중간 파주셔야 돼. 그걸 왜 파줘야 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들한테 땅을 파줘라 그러면 어떤 미친놈이 땅을 파주냐? 땅 안 파주시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건 땅을 파주셔야 되는데 그 땅을 파는 거는 왜 그러냐? 땅을 파고 뭐 신경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이렇게 도랑식이라고 그래서 옆에서 한 60don이나 50don 판대다가 깊이 한 넓이 30cm, 깊이 한 50cm 정도 파갖고 거기에다가 뭐 좋은 걸 넣고 하는 방법 하나 있고 그걸 다 팠으면 그걸 다 양쪽에 뭐 한쪽으로 1m, 한쪽으로 1m 다 파더라도 팔 데가 없으면 어떻게 돼? 중간중간 이렇게 전봇대 세우는 그런 거 그런 걸로 파듯이 파야 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뿌리가 새뿌리가 되고 까만 뿌리가 되는 데까지 갈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이면 까만 뿌리가 돼요. 그러면 하얀 뿌리하고 까만 뿌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오래된 까만 뿌리는 비료분은 잘 빨아들여요. 비료분을 잘 빨아들이는데 물을 잘 못 빨아들여요. 물을 왜 못 빨아들이냐? 물을 뿌리 끝에서만 빨아들여요. 뿌리가 늙을수록 하얀 뿌리는
물이나 비료를 잘 빨아들여요. 그래서 하얀 뿌리에서 까만 뿌리가 되는 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가요. 그래서 이 땅을 판다는 건 약간 당근이 되면서 새뿌리를 늘려주는 거예요. 자꾸 계속 두면 새뿌리는 얼마 안 나오거든요. 까만 뿌리만 있어요. 까만 뿌리만 있으면 비료분을 잘 흡수를 하는데 물을 흡수 못하니까 이게 나무가 힘들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도 인간도 단식 투쟁을 하면 뭘 먹죠? 물하고 소금은 먹으면서 단식해야지. 만약에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 굶는다. 그건 뭐 3일을 못 견디죠, 그죠? 단식하잖아요. 왜 그 데모하면서 단식해도 물하고 소금은 갖다 놓고 하잖아요. 물 안 먹으면 뭐 사람 몸도 85% 이상이 물이니까 물 안 먹으면 뭐 그거는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식물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파줄 때도 잘 파주셔야 되고, 아까처럼 심을 때 잘 파준다면 한 5년 된 후에는 군데군데 파주셔야 돼요. 파줘서 새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일본에서 이런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본 땅이 대체적으로 우리보다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선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가림이 되어 있으니까 비료를 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아까 여기 주인분은 참 잘하셨어요. 이 씨가 1이하 농가가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돼요. 전국에 5%가. 심지어는 이 씨가 12인데도 있어요. 12인데. 유박을 수수하게 싸놔요. 그걸 좀 그거라도 걷어내라는데 안 걷어내신다고요. 포대거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샤인 농사 잘 지시려면 유박하고 포대거름 갖다 버리셔야 돼요. 아예 집에다 놓치지 마세요. 화학 비료는 2년 정도 있으면 아무리 비료를 안 맞아도 거의 다 없어져요. 조금만 주면.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기질 비료 유박이나 포대거름은 3년도 가고 4년도 가요. 분해가 엄청 늦게 되거든요. 이게 늦게 되니까 여러분도 화나니까 또 어때요? 화학비료 또 얹어버린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잎이 호박잎 되는 거죠. 호박잎 되는 건 뭐예요? 빛을 다 가려갖고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샤인 재배하시는 농가의 90%인 농가가 너무 많이 줘서 문제, 안 줘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줘서. 그럼 아까 땅을 파고 이제 섞어줄 때 어떤 걸 파고 섞어줘야 되느냐? 볏짚을 썰어서 심을 때 섞는다든지, 볏짚, 그냥 마른 볏짚, 피트모스를 섞는다든가, 또 뭐예요? 피트모스 말고 또 팽현환경을 섞는다든가, 버섯 재배하고 난 찌꺼기 있죠? 그런 걸 섞으셔야 돼요. 비료기가 없는 걸 섞으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샤인은 캠벨보다는 수세가 강하고 거봉보다는 약하니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특히 이렇게 비가림 해주면 떠내려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진짜로 아끼셔야 돼요. 특히 질소비료는 거의 안 주셔야 돼요. 거의 약간 주셔야 돼요. 약간. 이분은 하여튼 그건 잘하셨어요. 근데 pH가 좀 높으세요, 선생님은. 그거는 제가 낮출락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료를 요소 비료 대신 유한 비료를 쓰시고. 비료를 아예 안 씁니다. 아, 그래서 조금 쓰셔야 돼요. 가리질도 쓰셔야 돼요. 가리를 쓰셔야 되잖아요. 안 써요. 우리 비료 자체 안 씁니다. 아, 안 된다고. 우리 아예 안 해요. 가리를 안 쓰시면 그건 큰일 납니다. 만약에 비료를 안 쓰셔도 가리를 쓰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질소를 적게 쓴 건 좋으세요. 적게 쓰거나 안 쓴 건 좋은데 가리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면 과일 속에 들어가 있는 비료 성분을 조사하면 여러분들은 질소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죠? 가리가 제일 많아요. 가리가. 미안하지만 가리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가리가 모자라면 쓰는데요. 예. 교양검사라면 가리가 항상 남아요. 아, 그래도 조금 쓰셔야 돼요. 안 써요. 조금 쓰시고 하여튼 pH를 그러면 낮추는 거는 유황 분말을 좀 뿌리셔야 돼요. 7.5면 너무 높거든요. 팔 넘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팔 넘는다는 건 이제 무슨 얘기냐? pH는 1이 차이가 나면 수소 이온이 10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10배. 1이 차이 나면 예를 들어서 샤인을 기르는데 좋은 pH가 얼마야? 뭐 6.0에서 뭐 6.78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 1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OH 이온이 1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